증여세는 수증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되거든요. 차용증은 만능이 아니고 차용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증여가 빠른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해보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또 한 번 세무사님을 모셔왔는데요. 어렵게 자리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경력과 기업 실무 경력을 두루 갖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사무사 이상우입니다. 2월 달에 영상을 한번 촬영했었는데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용증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한번 이슈가 있었었죠.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가 됐었던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됐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작성에 대한 지역들이 확대, 그리고 투기과열 지역 내 9억 초과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20년도 3월 13일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명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세무사님이 또 증여 상속에서도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부쩍 증여에 대한 문의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증여는 상속과 양도까지도 같이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양도를 물어보시면 당연히 증여를 여쭤보시게 되고요. 또 그에 따라 이제 상속도 이제 많이 컨설팅을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편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할 거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증여에서도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부담부 증여니까요. 그거는 이 편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증여와 상속에 대한 구분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세무사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상속과 증여는 똑같이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거고, 증여는 사망 없이 살아생전에 그 자산을 이전하는 거를 이제 증여라고 하거든요. 차이점은 이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자산,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자산이 10이라고 하면 10에 대한 이제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고, 증여는 그 10 중에 미리 5를 받았다. 그럼 5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고, 대신에 이제 상속과 증여는 좀 공제 부분에서 차이가 좀 커요. 상속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공제 5억, 기초 공제 5억 해서 상속과 증여는 공제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 보면 사람들이 상속과 증여를 말을 혼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속과 증여 명확하게 달라요. 일단은 사망을 원인으로 했느냐 아니면 살아생전에 했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간혹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멀쩡히 살아생전에 있으신 분을 사망한 걸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말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똑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1억까지는 세율이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그리고 30억이 40%, 30억 초과가 50%. 여기에 대해서 공제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증여세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직계 존속, 비속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여기서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배우자 공제는 6억,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세무사님을 모시면서 좀 궁금한 부분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어지간해서 많이 말을 하고, 증여도 사실 쉽잖아요. 이렇게 공제도 명확하고 세율도 명확하니까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부모님 재산 어떻게 식으로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한테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상속과 증여, 구체적으로 공제가 좀 다르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경우가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공제폭이 증여세보다는 조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분들이 아시는 게 상속 재산이 10억 미치면 세금이 안 나온다고 알고 계세요. 그 이유가 이제 배우자 공제 5억, 기초 공제 5억, 총 합해서 10억이거든요. 10억 이상이면은 상속세가 좀 나오는 구간에 해당되고, 10억 이하면은 전부 다 이제 공제 폭이 있으니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초 공제만 5억, 이 정도가 최소 공제 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제율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증여 공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계산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내가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 정도를 물려준다라고 해요.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성년이면 세금에 의해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1억까지는 10%니까 1천만 원. 초과되는 5천만 원이 20% 비율이다 보니까 이게 또 1천만 원. 2억을 증여해줄 때 2천만 원 세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상속 같은 경우는 똑같은 2억 정도로 했을 때는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5억까지는 안 나오고 뭐 배우자가 있을 때는 한 10억 정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상속으로 갈지 아니면 증여로 갈지 이런 거를 좀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증여와 상속의 공제에 대한 차이는 먼저 정리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얘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사전증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전증여는 상속세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10년 바깥에서 이제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그 상속개시일 당시에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게 되니까 상속세 절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행여 10년 안쪽으로 이제 사전증여를 하신다고 해도 증여개시일의 과세표준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니까 세액공제나 과세표준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이 참 어렵죠?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증여했었을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6억이었었어요. 근데 한 5년 뒤에 사망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사망 시점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10억이다. 그럼 10억으로 잡는 게 아니라 6억으로 잡기 때문에 사실 미리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증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단순히 제척 기간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었어요.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증여랑 상속이랑 이제 포함이 안 되니까 먼저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10년 지나서 공제율 초기화돼가지고 또 증여하고 또 증여하고 그러다가 뭐 상속 이런 식으로 가는 줄 알았었는데 그거 말고도 10년 내에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증여와 상속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나요? 일반적으로 저한테 컨설팅 의뢰하시는 납세자분들이 상속을 가정하고 지금이라도 사전증여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증여냐 상속이냐 어느 게 유리하냐라고 딱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상속재산이 소수이면 사전증여를 감안했을 때도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공제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증여가 손실인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컨설팅은 세무사분이랑 진행하시는 게 최적의 절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세무사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얘기들은 있지만 무조건 그게 정답은 아니다. 상속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한 거는 세무사님과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도 있어요. 뭐 세금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증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단순히 절세, 상속세냐 증여세냐 이것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녀에 대한 자금 형성, 즉 시드머니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크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미리 자녀분한테 증여를 해줘요. 자산이 쭉 형성이 됐었을 때 내가 증여를 안 해주고서 그냥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자산이 늘어나서 그거를 상속해 줄 수도 있지만 자녀분이 먼저 이 1억을 받았을 때 자녀 명의로 자산이 이게 늘어난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올라간 폭에 대해서는 자녀 자산이다 보니까 증여세 혹은 상속세 안 내고서도 이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증여가 빠른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해보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게 좋은가요? 일단 부동산 증여에 한정한다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4월 말 기준으로, 기타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5월 말 기준으로 인상되고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랑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확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사전증여를 고려한다면 주택은 4월 말 기준, 그리고 기타 부동산은 5월 말 기준으로 그 전에 등기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소하지만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증여에 대해서 아무래도 세무사님한테 질문이 많을 텐데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현재 정책상 다주택자분들이 양도세 중과 내지는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시기 때문에 미리 자녀분한테 주택을 증여하고자 증여세의 세액 효과나 부담부 증여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세금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부분들까지도 명의를 돌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여를 명확하게 하더라도 미리 하는 게 좀 좋다.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하다못해 소득세에 대한 것들도 워낙 주택수에 따라서 납부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문의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많이 묻는 부분들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반대로 물어보면 차라리 다행인데 안 물어보고서 막 진행하다가 실수 나오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올까요? 단적인 예로 부모님이 자녀분한테 주택을 증여하시고 자녀분이 증여세랑 취득세 낼 돈이 없으시니까 부모님 대신 내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증여세나 취득세 자체도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자녀분이 이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많이들 놓치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 말 그대로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가 1억 5천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 원은 증여공제가 되고 1억에 대해서는 세율 10%니까 1천만 원이 세금인데, 그런 사람들이 1억 5천을 자녀한테 주면 자녀가 1억 5천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금 1천만 원이 자녀가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가 남는 돈은 1억 4천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천만 원도 만약에 부모님이 대신 해준다라고 하면 이 1천만 원이 초과한 부분은 20% 세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세율 부분도 명확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었을 때 부동산에 대한 매매 금액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취득세라든지 그 증여세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물어보는 사례들 중 하나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을 텐데,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2편에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2편 많이들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세무사님, 아무래도 자녀분들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보태주려고 했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증여로 인해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자금 출처 조사가 빡빡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자금의 원천이 부모님한테 빌렸다 이렇게 차용증으로 제출해서 소명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용증은 만능이 아니고, 국세청에서는 이 차용증 자체가 차용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금전소비대차라면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비할 이자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 이자 비용을 받으신 부모님은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는지, 그 상환기간에 상환할 충분한 소득 금액은 있는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되거든요. 꼭 말씀드린 건 차용증은 만능이 아니고 그에 따른 충분한 증빙을 구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월 달에 촬영했었던 영상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현 정권 들어와서 아무래도 보다 자금 소명에 대한 부분들이 더 빡빡해지다 보니까 투명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중간하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갈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증여도 명확하게 신고, 차용증을 하더라도 명확한 기간이라든지 자금 설정, 그리고 상환 능력, 그리고 상환에 대한 진행 내역까지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증여를 할 때 자녀분들에 대한 취득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성해야 될 거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증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증여해주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들도 정말 문의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2부에서 이어서 할 거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세무사님은 증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선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 정책의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엔 지금 다주택자 중과과세, 그리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한계세율 차이, 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 보유세 인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다만 부동산 가족 증여로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등지에서 다 증여를 해버리면 매물이 오히려 줄어들고 오히려 매매 가격 상승할 여지가 있거든요. 결국엔 부동산의 대물림까지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건전한 시장이라고는 보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양도세가 이렇게 강하지 않았었으면 멀쩡하게 양도해도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증여세까지도 내면서 가려는 것 자체가, 원래 증여세율이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너무 징벌적 과세 측면이 들어갈 정도로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 차라리 징여를 하고 말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징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결국 시중에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물 잠김, 몇 개 안 나오는 매물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매매 가격 상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여와 상속, 그리고 징여 구체적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얘기해 봤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경 소장과 이성평 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